과거의 아픔을 이 노란 손가락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우발입니다. 남도의 잔잔한 바닷가, 평온한 모습에 보성군 덕량만 앞바다 올시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늙은 어부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이 벌어졌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바로 저쪽 선착장 인근이 그 범죄 행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만 69세 어부 오종근이가 보성으로 여행을 온 19살 꽃다운 청춘들이 데이트를 하러 왔다가 할아버지 저희가 배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에 인심 좋게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니까 이 오종근이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같이 온 남학생을 뒤에서 먼저 바다로 밀어서 숨지게 하고 저항하던 여학생은 성범죄 후 살해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사건이 벌어진 후에 경찰이 용의선상에 오종근을 올리지도 못하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탐문 수사를 해봐도 오종근이가 전과도 없는 데다가 바다에서 발견된 사체에서는 타살 증거가 전혀 없어서 그냥 남녀 동반 자살로 거의 사건이 종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 오종근이가 범행을 멈췄다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잡히지 않았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두 번째 범행을 한 달 후에 또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살인사건 때문에 오종근이가 결국은 체포가 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두 번째 피해자가 오종근이 배를 타기 전에 해변에서 제3의 누군가에게 휴대폰을 한번 빌려줬고 또 배 위에 올라타서 오종근에게 살해를 당하기 직전에 휴대폰을 빌려줬던 그 사람에게 배에 갇힌 것 같다고 구조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바로 경찰에게 했으면 될 것을 왜 알지도 못하는 제3자에게 문자를 보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 바로 직전의 최근 번호에 그냥 급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그냥 장난 문자로 처리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바로 경찰에 연락했던 그 휴대폰을 빌렸던 부부의 기지로 결국은 3차, 4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서 오종근이가 덜미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원래 하던 것처럼 쭈꾸미를 좀 잡고 마을에 돌아와서 면피성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자신의 알리바이를 좀 보여주면서 추석이라 비싸게 팔릴 것 같아서 조업을 좀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종근이가 잡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두 번째 피해자인 안씨가 배에 탄 후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문자 메시지를 날린 것과 더불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선실 곳곳에 오종근의 눈을 피해서 신용카드와 자신의 지문 또 신분증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것을 여기저기 꼽아놓고 숨겨놨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자신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남겼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인의 나이도 나이지만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에 평소에 거의 동네에서 말도 없는 늙은 어부가 무려 50살이나 아래 손옆을 꽃다운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점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과거 자료를 토대로 여기 인근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과거의 마을 명칭과 선착장은 지도에서 지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령 우성경 사건 같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에 보통 마을명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이 오종근이가 발각된 후에 보여준 행동도 참으로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범죄의 책임을 되려 젊은 여자가 노출을 심하게 하고 처신을 조신하게 하지 못했다는 둥 내가 가슴 좀 만져보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는 식의 아주 적반하장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한국은 사형은 제도는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주교도소에서 생을 마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제 85세로 한국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종근의 자녀가 이남원녀인데요. 사건 1년 후에 장남이 그 충격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장남은 양심이 참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오종근에게 전했더니 큰아들이 왜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종근이가 결과적으로 5명, 아니 자신 포함, 자신도 사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자신 포함 6명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 안 가서 저기 살던 부인을 포함한 식구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가족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희생자는 20대의 건장한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 건장한 남학생이 늙은 어부에게 정 한 번 못 해보고 죽음을 당했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평생을 작은 배에서 단련된 이 생활 근육과 체구는 비록 작지만 또 평생을 파도에 적응된 그 균형 감각이 배를 안 타본 육지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덩치 좀 있고 체육관에서 운동 좀 한 거 가지고 평생 단련된 생활 근육 이런 것을 쉽게 자신이 제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상당한 착각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보성 차반 이쪽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도 좀 많이 떠나고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보성이긴 해도 참고 자료일 뿐이고 또 세월 또한 많이 거의 20년 가까이 흘렸기 때문에 그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그 일에 국한된 것이지 여기에 사는 순박한 동네 사람들까지 그런 이미지에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